네, 오늘 헌법재판소에서는 통합진보당의 정당 해산 여부를 놓고 마지막 공개 변론이 진행 중입니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과 이정희 통진당 대표가 양측의 대표로 나서 직접 변론을 펼치고 있는데요. 헌재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민차 기자. 김민장 기자. 네, 조금 전부터 정부측 대표인 황교안 법무부 장관의 의견 진술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황 장관은 통진당 해산이 헌법 파괴 세력으로부터 국가 안정과 존립을 지키기 위한 헌법적 결단이라며 통진당 해산의 필요성에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앞서 정부 측 대리인으로 나선 정점식 법무부 위원정당 대책 TF팀장도 민혁당의 잔존 세력이 통진당을 장악했다며 그들의 활동과 이념은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당 해산은 물론 소속 의원들의 의원직 상실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잠시 뒤부터는 통진당 측 대리인과 이정희 대표의 진술이 이어질 예정인데요. 통진당 측은 오전에 열린 변론에서 정부의 주장이 자의적이고 왜곡된 주장이라고 맞섰습니다. 특히 정부 측이 얘기하는 북한 추종성은 통진당 당원 중 극히 소수에 불과하다며 이를 토대로 당 전체를 바라보는 것은 비약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오늘 변론을 마지막으로 헌재는 선고를 위한 평일을 거치게 되는데요. 헌재의 선고는 다음 달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헌재 앞에선 통진당 해산을 촉구하는 보수단체 회원들이 오전부터 집회를 열었고 조금 전엔 통진당 측 관계자들도 정당 해산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채널A 뉴스 김민찬입니다. 네, 통진당 해산 심판 앞두고 황교안 장관 그리고 이정희 통진당 대표의 최종 변론이 이어지고 있죠. 문성묵 한국전략문제연구소 연구위원, 박용진 새정치연합 전 홍보위원장, 조수진 동아일보 부차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예, 지금 아직 최종 변론이 시작은 안 됐다는 우리 현장 기자 이야기 같은데요. 자, 이제 뭐 마지막 변론 자리 아니겠습니까? 네. 조 차장, 지금까지 상황을 간단히 좀 정리해 주시고, 자, 황교안 장관이 또 어떤 인물인지, 네. 최고의 또 공안통으로 불리는 사람 아닙니까? 네. 황교안 장관과 이정희 대표의 창과 방패 대결 궁금한데요. 네. 먼저 한번 정리 좀 해주시죠. 네, 우선 이 통진당은 대한민국 헌법 체계에 따르지 않는 정당이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당 해산 문제를 논의해봐야 된다. 네. 이렇게 해서 법무부가 지난해 11월 정부를 대신해서 위헌정당 심판을 네. 헌법재판소에 청구를 했고요. 네. 지금 1년 넘게 계속해서 법무부 측과 그 다음에 통진당 측에 여러 차례 변론이 지금까지 있었습니다. 네. 한마디로 말해서 법무부는 통진당이 왜 해산돼야 되느냐. 네. 바로 통진당은 북한의 어떤 정당이라든지 이런 것과 똑같다. 네. 이런 주장을 펴고 있고 거기에 맞는 증거를 계속 제출을 해왔고요. 네. 이에 반해서 통진당은 이정희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네. 이거는 진보 정당에 대한 탄압이다. 이렇게 네. 맞서 왔습니다. 아마 오늘이 끝나기 때문에 다음 달 그러니까 연내에는 반드시 이 문제를 결정을 하겠다. 이런 전언이 나오고 있고요. 네. 또 박한철 헌법재판소장도 기자들과 만나서 연내 조속히 매듭을 짓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네. 네, 황교안 법무부 장관 하면 검찰 내에서도 이 공안 수사의 가장 이론가로 꼽히고 있습니다. 네. 네, 국가보안법이라든지요, 또 집시법이라든지 여러 해설서를 펴냈는데요.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노무현 정권 때 강정구 교수를 수사를 했었습니다. 네. 네. 그런데 바로 이 강정구 교수 사건에 대해서 당시 노무현 정부 청와대가 굉장히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고요. 네. 바로 참정배 당시 법무부 장관이 불구속으로 수사해라. 이런 수사 지휘권을 발동을 한 게 네. 바로 처음이 있었던 일입니다. 네, 네. 이 사건을 통해서 황교안 당시 검사는 검사장 승진을 2번이나 누락이 됐고 네. 결국 이명박 정권이 들어선 뒤에서야 검사장 승진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황교안 장관은 공안통으로서 계속 성장을 했고 네. 또 이 공안 사건에 대한 어떤 확신을 가지고 있고 신념도 있습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통진당은 법무부를 대변해서 어떤 정부를 대변해서 그리고 또 본인의 신념이 또 기반이 돼서 네. 지금 1년 가까이 준비를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 장관도 뭐랄까 운명의 어떤 헌재와의 재판 변론을 지금 하고 있다. 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황교안 네. 장관이 바로 이제 검사장 승진 누락할 때 네. 검사장 승진 심사를 담당한 네. 청와대 민정수석 비서관이 바로
지금 현재 새정치민주연합의 문재인 의원이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황교안 장관이 가장 기억에 남는 수사로 꼽는 수사가 네. 사석에서 꼽는 수사가 바로 그 임종석 전 의원이 네. 전대협 의장으로서 그 북한 행사에 임수경 씨를 방북해 한 사건이 있었죠. 네. 그 사건을 수사를 했는데 그 사건이 가장 그 수사가 어려웠고 네. 기억에 남는 수사라고 꼽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우리 문 장군께서는 뭐 오늘 헌재에서 결론이 나오는 건 아니지만 이르면 연내에 결론이 나올 것 같다. 어떻게 좀 결론 날 것 같습니까? 예, 뭐 지금으로서는 어떻게 결론이 날지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네. 지금 아마 헌재에서도 법무부 측에서 제출한 근거 자료와 또 통진당 측에서 제출한 근거 자료들을 놓고 그동안 여러 번의 변론 기회를 통해서 아마 판단을 하리라고 보는데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우리의 그 북한을 흔들고 헌법 체계를 근본적으로 흔드는 그런 정당이 있다면 네. 그런 정당은 우리 사회에서 사라지도록 하게 하는 네. 그런 헌법에 불합치된 그런 정당에 대한 네. 저는 바른 판단을 내릴 것으로 저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 우리 박용진 위원장은 네. 뭐 짧게 한번 일단 전망부터 한번 해줘 보시죠. 계속 토론할 거니까. 네. 일단 우리 조수진 차장께서 네. 우리 황교안 법무부 장관 얘기하시면서 일자 사피 네.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의 전 현직 의원 네 분을 한꺼번에 싹 때렸었네요. 전정배 전 의원, 그리고 문재인 의원, 임수경 의원, 또 뭐 임종석 전 의원 이렇게 네. 네 명을 싹 한꺼번에 언급하시면서 얘기를 했는데 오늘 얘기는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통진당에 대한 얘기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네. 저는 우리 문 연구원이 말씀하신 대로 대한민국의 이제 국헌을 흔들고 헌법 체계를 흔드는 그런 세력이 있다. 그것이 네. 정당 세력이라고 한다면 해산에 마땅하다고 봅니다. 네. 그러나 이런 것과 관련해서 좀 우리가 신중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 신중해야 된다고 하는 것에 모든 국민이 동의하기 때문에 네. 헌재도 지금 골머리를 앓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헌재가 아마 88년도에 처음 이제 발족을 했는데요. 헌법재판소 일에 이렇게 오래 무슨 사안을 이제 끌고 고민을 오래 쌓고 있는 경우도 처음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중하게 헌재가 임하고 있는 만큼 국민들께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뭐 양극단으로 나뉘기보다는 헌재 판단에 대해서 신중하게 좀 지켜봤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관련해서 문재인 의원, 아까 문재인 의원 말씀하셨는데 문재인 의원 오늘 외신기자 클럽에서 네, 이 헌재 정당 예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대단히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이런 취지의 이야기를 했는데 저희가 한번 영상이 준비가 돼 있으니까 한번 들어보고 얘기를 한번 나눠보시죠. 진보 정당 그 구성원 가운데 일부가 일탈 그 행동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인 의사로서 그런 그 행동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면 정당 해산의 사유가 되느냐 대단히 신중하게 그렇게 판단될 필요가 있다고. 그러니까 지금 진보정당 구성원 가운데 일부의 일탈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네. 그러니까 통합진보당 내의 일부 세력의 일탈이다라고 판단하는 것 같죠 아마? 두 가지의 전제가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말씀 그대로 들어보시면 그런 행동이 있었다 하더라도 네. 그것이 일부가 했더라면 전체 의사로 진행된 게 아니라면이라고 하는 네. 두 가지 전제를 네. 깔고 그렇다면 이거를 통진당 전체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는 거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법률가로서의 본인의 의견을 이제 제시하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걸 약간 틀어서 제가 좀 표현을 해보면 아까 이제 말씀하셨던 뭐 국헌을 흔들고 헌법 체계를 흔드는 일 이런 경우가 있었죠 우리나라에. 이른바 쿠데타입니다. 그래서 이른바 전두환 뭐 세력이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어쨌거나 이걸 우리나라 법 체계에서 사형 선고까지 받은 거 아닙니까? 최고 주범인 전두환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근데 지금 예를 들면 그 당시 민정당에 몸담고 있었던 사람들은 구국의 결단이었다라고 생각하고 그분들 중에 지금 혹시 새누리당의 당원이거나 새누리당의 주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분들이 있어서 지금도 그것을 우리 전두환 장군께서 나라를 살리셨다라고 판단하신다고 하면 그거 국헌을 흔드는 일, 헌법 헌정 중단 사태와 관련해서 존경한다. 그거 따르겠다. 그분이 우리의 국의 결단을 하셨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래서 새누리당 전체에 대해서 책임을 묻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와 관련해서 아마 문재인 의원도 이것을 전체의 것으로 볼 수 있겠느냐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그거에 대한 같아요. 판단까지는 아직 안 한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의사로서 그런 행동이 있었던 게 아니라면 신중하게 판단해야 그렇죠. 되고 그러니까
전체적인 의사로서 그런 행동이 있었다. 그렇다면 그렇죠. 해산 사유가 되는 거다. 문재인 의원의 얘기는 이렇게 뒤집으면 말씀하신 대로 그 만일에 당 전체가 네. 북을 추종했고 이른바 성군 사상을 추종했고 김정일 노선을 따랐고 이렇게 하는 것이 분명하다면 그건 해산 사유가 된다고 봅니다. 저도 그렇고요. 네, 문재인 의원 발언을 종합해보면요. 진보정당 구성원 가운데 일부의 일탈 행위라면 이것이 곧바로 정당 해산 사유가 되느냐. 이 문제에서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 이런 말인데요. 문제는 이 통합진보당이 2011년에 창당이 된 뒤에 2012년 비례대표 부정경선을 계기로 해서 지금까지 쭉 각종 행위를 지켜볼 경우에 네. 이거를 과연 일부 당원이나 일부 당직자의 일탈 행위로 간주할 수 있느냐. 네. 이게 지금 위헌정당 해산 심판의 쟁점이기도 하지만 네. 문재인 의원의 경우는 제1야당의 대선 후보를 지냈기 때문에 네. 조금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소지의 발언을 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대단히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 이 점은 맞는데 네. 이 통진당의 그동안의 한 2년 동안 행동을 모두 보여준? 비춰볼 때 네. 이거를 굳이 일부 구성원의 일탈 행위라면 네. 이라는 전제를 굳이 달았어야 될까? 네. 저는 그 점이 좀 아쉽습니다. 이게 예. 저는 지금까지 쭉 보면 제 지난 대선 그 캠페인 할 때 말이죠. 네. 그 방송 TV 토론하는 장면이 지금 생각이 나는데요. 네. 박근혜 후보와 이제 이정희 후보 그 네. 토론할 때 네. 그 토론하는 내용을 들으면서 저 이정희 후보라는 사람이 정말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나오는 사람 맞는가? 네. 그 사람이 하는 말 하나하나가 다 대부분 북한이 말하는 것과 거의 유사한 네. 그런 내용들을 언급하고 있었어요. 네. 동아 제재 문제, 주한미군 문제, 한미연합 문제 이 모든 것들이 다 그래요. 그리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통진당은 어떤 행사를 할 때 우리 애국가를 부르지 않고 국기에 대한 경례라든지 이런 국민 의례를 인정하지 않고 네. 다시 말하면 우리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인정하지 않는 네. 그런 기본 인식을 가지고 있다 그래요. 그렇다면 지금 저기 자막에도 계속 나옵니다만은 네. 결국은 우리의 근본적으로 우리 헌법 이념과 기초를 흔드는 그런 행위를 일부가 아니라 전체가 같이 따르고 있는 것이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대표 아닙니까? 통진당 네. 대표가 하는 얘기가 통진당 전체 의사가 아닌가요? 이렇게 봐야 좀 봐야죠. 예, 예. 근데 이정희 대표가 한 말이 네. 북한과 유사했다고 얘기하시는데 그거 뭐 나중에 한번 다시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 뭐 어떤 건지 저는 정확하게 말씀 안 네. 하셨으니까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신중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거죠. 이정희 대표가 대한민국 정치인 중에 가장 미움받는 정치인 중에 한 명인 건 맞죠. 그렇다고 그래서 그분을 그냥 이렇게 미우니까 북한 노선 이렇게 덮어서 갈 수는 없는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요 말씀 다시 한번 드리는데요. 그러니까 그 법무부에서 통진당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에서요. 지난 2년 동안의 활동만 가지고 우리 조 차장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뭐 비례대표 경선에서 부정행위 이런 네. 것들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과거 민주노동당 때부터의 활동에 대해서 쭉 이렇게 네. 모든 자료를 다 이렇게 증거 자료로 제출했고요. 그 과정에 대해서 다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아무도 사실은 권영길 전 민주노동당 대표에 대해서 종북주의자라고 얘기를 안 합니다. 이제 그분에 대해서는 그 당시 이번에 헌법재판소에 이제 증인석에 네. 섰거든요. 그래서 그때 헌법재판관 중에 한 분도 이제 증인이 해왔던 한국 정치에서 헌신에 대해서 존경을 표한다, 공감하는 바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잔잔한 뭐 공감도 있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권영길 대표가 그 증인석에 섰을 때 무슨 얘기를 했냐면 통진당 노선은 방어했던 게 아니라요. 민주노동당을 내가 만들고 이렇게 해왔던 과정에서 북으로부터 지령을 받았다거나 북의 노선을 따랐다거나 북으로부터 자금을 받았느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 자체가 나에게 대단히 모욕적이고 민주노동당을 키워왔던 국민들에 대한 모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바가 있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통합진보당이 가지고 있는 그 2년 동안에서 보여주고 있는 부정적인 네. 모습과 우리 이전에 법에서 아주 그 단죄를 해야 되는 그런 사안과는 결이 조금 다르고 감정적으로 믿고 문제가 됐다고 한다고 하는 것과 법적인 처벌 문제 좀 다른 거 아니냐. 그러니까 저는 정치적으로는 사실은 그 같은 진보 진영 내에서도 그러니까 같이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정치적으로는 그래서 이제 민주노동당이 이제 갈라지고 그렇죠. 해서 네, 이제 그런 와서 거죠. 예. 이제 남은 게 이제 통진당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이 정당 그 해산이라는 건 통진당을 놓고 이야기를 한다면 어떻게 봐야 되는지. 네, 정당 해산이라는 거는 이게 대단히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는 게 맞는데요. 네.
조금 전에 이제 이정희 대표 얘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이정희 대표의 경우에는 이제 그 대선 후보 그 토론회에서 나와서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남쪽 정부라고 지칭을 하지 않았 네. 지칭을 했고요. 또 북한의 3대 세습이라든지 북핵 문제 등 북한의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을 한 적이 없습니다. 네. 제가 인터뷰 때문에 2번 정도 만나봤는데요. 네. 예,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침묵입니다. 네. 예. 질문을 던져도 예, 그 점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다. 네. 네, 이렇게 얘기를 해봤고요. 또 가장 가까운 예로 일요일 날 통진당이 그 임시 당대회를 했는데 그 자리에는 조금 전에 말씀하셨습니다만 네. 태극기가 개양이 되지도 않았고 네. 또 애국가가 불리지 않았습니다. 네. 이거는 이석기 의원이 얘기했던 대로 애국가는 국가가 아니다. 네. 이것과 결을 같이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대한민국 정당은 대한민국 헌법 체계를 따라야 되고요. 네. 또 민주주의 수호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여줘야 됩니다. 네. 그런 점에서 통합진보당이 바로 이 헌법 체계에 맞지 않는 위헌정당이다. 이 점을 가려내야 된다라는 그 주장이 있었던 거죠. 아, 그게 이제 법무부의 판단이었고 이번 이제 헌재를 통해서 결론이 날 텐데, 자 지금 오늘 아침 우리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그 황장엽 당시 황장엽 씨 협박, 도끼 협박을 했던 사람이 통진당의 교육부장으로 활동을 해왔다. 네. 이런 보도가 좀 있었어요. 네. 이런 거를 보면 이것도 이제 일종의 증거자료로 제시가 된 거죠, 이번에. 그렇습니다. 법무부가 헌법재판소에 계속해서 통합진보당이 왜 위헌정당이고 네. 북한 사회주의 정당과 같은지 여기에 대해서 증거자료를 꾸준히 제출하고 있는데요. 네. 오늘 동아일보에서 보도한 내용은 바로 통합진보당에 포진한 그 이적 활동 인물 18명에 대한 이 증거를 제출했는데 네. 그중 한 사람이 2006년 12월에 그 황장엽 전 비서에게 그 택배를 보냈는데 네. 손도끼와 붉은 색칠을 한 황장엽 씨의 사진 네. 그러면서 밑에다 배신자는 반드시 죗값을 치른다 이런 문구까지 그 담아서 보냈다. 네. 이거야말로 이 통진당을 교육을 담당해온 사람인데 예. 이거야말로 어떤 그 북한식의 예. 예, 그런 행태가 아니냐 이렇게 네. 법무부에서는 지적을 한 겁니다. 아. 그 누가 배신자는 누구를 배신한 건지를 참 헷갈리는데요. 그러니까 자기들과 함께하던 노선을 배신한 배신자로 단죄한 것인지 네.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이 통진당의 어떤 속내, 네. 그 성격을 보여주는 한 단면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과거에 이제 민주노동당 활동을 하시다가 뭐 네. 이제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에 와 계신데 그 당시 무슨 교육 문건에 뭐 남한 변혁 운동의 기본 노선은 폭력혁명 노선이다. 뭐 한국사회 변혁 운동의 지도는 선군 사상이다. 이런 교육 문건이 실제로 공식 문건으로 좀 배포됐습니까? 그런 건 없었고요. 제가 생각할 때 아마 뭐 통진당에서도 그게 공식 문서가 아니다라고 입장을 내놓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교육 체계가 여러 체계가 있습니다. 네. 그 중에서 각 지역별로 뭐 이 사람이 좀 똑똑하니까 이 사람을 그냥 교육 담당자로 세우자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네. 그런 사람들 중에 좀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네. 교육 자료로 채택을 해가지고 배포를 하거나 하는 경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경우가 전체 당원 중에 예. 일부가 그런 입당을 하게 되면 작성을 해서 입당을 하게 되면 아. 이제 민주노동당 시절에는 당원의 길, 자랑스러운 당원의 길이라고 해서 당원이 지켜가야 네. 될 것, 그다음에 당의 강령, 노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설 자료가 있고요. 네. 그 부분은 이제 오히려 그 사회민주주의적인 어떤 뭐 이쪽에 더 가깝고요. 네. 복지 체제와 평화 체제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놓은 것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면 저보고 혹시 감정적으로 통진당에 대해서 어떠냐 그러면 기분 나쁘죠. 저도 기분 나빠요. 그러나 결국은 갖지 못하고 그랬으니까요. 거죠. 네. 그러나 과연 통진당이 우리 헌법 체계에서 단죄받아야 될, 해산되어야 될 세력인지에 대해서 신중하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면 통합진보당이 비민주적 행태를 보였느냐? 예, 맞습니다. 네. 그리고 통합진보당 중에서 이론들 중에서 많은 분들이 친북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느냐? 예, 맞습니다. 네. 그러나 지금 그런 부분들이 또 이정희 대표가 지난번 3자 토론에 나와서 국민들의 어떤 감정을 건드리는 그런 발언을 했습니까? 그것도 맞습니다. 네. 그러나 그것이 우리 법 체계가 쭉 나열하고 있는 그래서 해산해야 되는 세력, 그래서 우리 체계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세력으로 바로 입고루가 되느냐에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헌재도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렇게 우리가 막 감정적으로만 이 문제를 볼 문제는 아니다. 그래서 저는 국민들이 정치적으로 국민들과 함께 일을 해왔던 또 옛 민주노동당의 많은 동지들이 이미 등을 돌렸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으로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치적 판결은 내려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나 정치적 판결은 판결이 내려진 겁니까? 사망 선고가 내려진 겁니까? 뭐 사실상 사망 선고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같이 일하던 사람이 같이 못하겠다. 네. 뭐 저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민주주의 기본 질서를 지키지 않으면 그런 세력들이 어떻게 우리 정치 사회에서 서로를 존중하고 가겠습니까? 그래서 같이 못하겠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 법제계에서는 상당히 신중하게 이 문제를 판단하게 될 것 같습니다. 아마 헌재 재판관들이 감정을 가지고 그렇죠. 판단하지는 않을 것이고 뭔가 다 법률을 가지고 뭔가 판단할 것 같은데, 자, 오병윤 의원이 다시 해산 결정이 나면 다시 당을 만들면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가 그 대목은 통진당 홈페이지에서 이제 삭제가 됐어요. 네. 그게 왜 삭제를 한 걸까요, 조차장? 네. 오병윤 원내대표 발언, 바로 해산 결정이 나오면 당을 다시 만들면 된다. 네. 이게 일요일 날 있었던 임시 당 대회에서 나왔는데요. 아마 그 오병윤 원내대표가 정당법을 모르고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네. 우리 정당법에는 위헌정당으로 그 결정이 될 경우에 네. 비슷한 당명 또 비슷한 강령이라든지 네. 또 당원 당규가 있는 정당은 설립할 수 없도록 돼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오병윤 원내대표는 사실을 알고도 어떤 그 법에 네. 위배돼서 우리가 계속 활동을 하겠다. 네, 어떤 위법 시위를 한 것이라고 저는 보고요. 네. 또 인터넷에 이거를 그 공개적인 홈페이지에서는 삭제한 거는 네. 바로 헌법재판소의 위헌정당 심판 결정이 남아있기 때문에 네. 그 결정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네. 이 점을 좀 우려해서 그 전략적으로 지운 것이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위헌 결정이 내려졌다. 만약에. 예. 그래도 그럼 통진당 세력이 없어지는 거냐? 그러진 않을 것 같죠?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다시 또 무슨 당을 만들겠죠. 예. 네. 뭐 일종의 현행법의 한계죠. 네. 그러니까 그 이른바 그 단체이고 정당 조직에게 내리는 사망 선고이기 네. 네. 거기에 참여했었던 우리 개개인 국민들, 혹은 당원들, 이분들에 대해서 한국에서 살지 말아라라고 추방 명령을 내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분들이 또 자유로이 정당 결성을 하는 거, 예. 결사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을 막을 방법은 없고 그 부분에 대해서 오병윤 원내대표가 의지를 표출한 것으로 봐야겠죠.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그 정당은 국민들로부터 인정받을 수 없겠죠. 법적으로도. 네. 법적으로 그런 정당은 존재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미 해산 명령을 내렸는데 네. 그 유사한 정당을 다시 만들어서 그러니까 이제 유사한 사람들이 이름을 모여서 유사 명칭을 사용은 못하게 되어 있는데 네. 예를 들어서 이제 명칭을 조금 다르게 하고 또 강령 같은 걸 이제 비껴가서 만들면 그러면 가능은 한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현행 예. 체계상으로는. 법적으로는 가능할지 모르지만 이전에 우리 국민들이 그 잘 모르고 네. 그 사람들을 지지했던 그런 국민들은 이번 기회를 통해서 그 실체를 정확하게 알게 되고 만약에 헌법재판소가 이 헌법 불합치 판정을 내린다면 네. 결국 법적으로도 위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네. 국민들이 확실하게 인식을 하기 때문에 그런 조직들이 다시 만들어진다면 아마 설 자리가 없죠. 예, 가정인데요. 정당 해산이 결정이 됐다. 그러면 그 소속 의원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리고 그동안에 지급됐던 정당 보조금이나 이런 것들은? 네, 우선 이 해산 결정이 내려진 정당 소속 의원들이 어떻게 되느냐. 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요. 결론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법조계에서 많이 지금 엇갈리는데요. 네. 가장 지금 설득력을 얻고 있는 견해는 이 정당에 소속된 비례대표는 어떤 정당의 그 이념이라든지 노선을 바탕으로 해서 선택이 됐기 때문에 네. 비례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하는 게 맞다. 그런데 지역구는 꼭 애매하죠. 사람을 네. 애매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당 당만 보고 한 건 아니기 소속이어서 때문에. 반드시 투표를 했다고도 볼 수 없고 또 2012년 네. 총선 같은 경우에는 지금의 새정치민주연합이 야권 연대를 통해서 지역구를 개정을 했거든요. 네. 그런 점 때문에 이 지역구 의원의 경우에는 또 유지할 수 있다. 네. 이런 견해가 좀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한 번 준 것은 환급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방법이 없다. 예. 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